많은 사람들이 창작이란 번개처럼 찾아오는 순간적인 영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창작은 마라톤과 같다. 영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해내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영감을 기다릴 필요 없다. 중요한 건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다. 순간적인 번뜩임이 아니라 매일 지속하는 과정이 창작의 본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가들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규칙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해밍웨이와 하루키 같은 작가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했다. 충동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규율과 반복된 루틴 속에서 창작을 지속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창작을 지속하는 비결이 마라톤 같은 꾸준함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미국의 금주단체 표어에 매일매일 꾸준히 이라는 말이 있다. 정말 그 말 그대로다. 중요한 건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매일 한 걸음씩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변화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하루는 하루일 뿐이다. 한 번에 몰아서 며칠치를 해치울 수는 없다. 해밍웨이 역시 창작의 규칙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오후에는 수영을 하며 저녁에는 배서 술을 마셨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소설이나 단편을 쓸 때면 매일 아침, 가능하면 해가 뜨자마자 글을 씁니다. 방해할 사람도 없고 날은 서늘하거나 춥고 와서 글을 쓰다 보면 몸이 더워지죠. 전날 써놓은 글을 읽어봅니다. 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때 작업을 끝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써나가요. 아직도 신명이 남아있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지점까지 쓴 다음 거기서 멈추고 다음 날까지 꾹 참고 살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창의성은 순간적인 영감이 아니라 반복되는 규율과 리듬에서 탄생한다. 결국 책을 쓰게 만드는 근본적인 능력은 순간적인 영감의 폭발보다 꾸준히 자신을 의자에 앉힐 수 있는 의지라고 말한다. 한때 크게 주목받았던 자기 개발서가 있다. 바로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다. 이 책은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 200명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정리한 책이다. 단순한 자기개발서가 아니라 저자가 3년 동안 직접 만나들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아 두꺼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책의 첫 부분에서부터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비결이 뭐냐? 이 질문에 많은 타이탄들은 이렇게 답했다. 잠자리를 정리하세요. 이불을 개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한 것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하루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도 내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자존감이 생기고 더 큰 목표를 향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이불을 개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에서도 성취감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반드시 침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같은 감각을 경험한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잠자리를 정리하거나 간단한 청소를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되찾고 더 큰 도전에 나설 힘을 기를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천재적인 영감이나 미친 듯한 몰입, 밤샘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사소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설령 그런 시간이 온다 해도 제대로 활용할 확률은 낮다. 오히려 작은 습관과 제한 속에서 집중력과 영감이 피어난다. 그러니 당신도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아주 작은 규칙을 하나 정하고 지켜보자. 창조는 불이 붙으면 몰입할 수 있을 만큼 재미있지만 그 불을 붙이기까지 꽤 귀찮고 번거로운 시간을 견뎌야 한다. 앉자마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은 없다. 결국 중요한 건 의자에 앉는 의지다. 하루키나 해밍웨이도 그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 그렇지 않다. 창의성은 훈련될 수 있다. 사소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유튜브로 책 낭독을 켜놓고 듣거나 짜투리 시간에 평소 관심 있는 책을 5분, 10분 정도 가볍게 본다. 책을 잘 읽지 않던 사람도 흥미로운 주제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하나의 작은 행동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경험을 해보자. 처음에는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긴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생각보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엔 사소한 아웃풋을 내놓는 습관을 추가해보자. 전혀 대단할 필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간 생각을 적어보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10분 동안 글을 써보자.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10분 정도는 낼 수 있다. 적어 내려가는 생각이 특별할 필요도, 문장이 아름다울 필요도 없다. 창조는 나 자신과의 대화이다. 10분이 어렵다면 5분이라도, 아니면 그냥 앉아서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5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차 10분, 15분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처음엔 어색하고 쉽게 손이 가지 않던 행동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진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와도 함께하지 말고 나 자신과 마주 앉아보자. 그리고 점차 그 시간과 횟수를 늘려가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인풋과 아웃풋의 시간을 루틴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변화를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바쁘게 움직여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실 우리는 멈춰서 쉬어야 할 때도 있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 삶이 더 선명하고 깊이 있게 느껴지고 창의적인 생각도 떠오르기 때문이다. 유병우 작가의 첫 번째 책 생각의 기쁨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치 고화질 사진이 선명하려면 픽셀 사이에 적절한 여백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도 의도적으로 쉬고 비울 시간이 필요하다. 야생동물들은 상처를 입으면 가만히 멈춰서 회복할 시간을 가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고민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기보다 잠시 쉬면서 머릿속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도록 기다려야 한다. 창조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에너지와 다르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음악을 만들려면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단순한 일과 창조적인 일은 다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충분한 휴식과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작업실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개인 작업실을 갖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 나만의 장소란 집도 아니고 학교나 직장도 아닌 새로운 공간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자 적어도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진 공간이다. 이곳이 카페든 도서관이든 공원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찾고 그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공간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선명도를 높이고 사고를 유연하게 하며 창의적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 에두아르도 브리세뇨는 그의 책 무엇이 성과를 만드는가에서 사람들이 성과만을 좇으면 오히려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퍼포먼스 모드와 러닝 모드로 설명한다. 퍼포먼스 모드는 우리가 익숙한 일을 반복해서 하며 실수를 피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상태다. 예를 들자면 요리사가 주방에서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순간이 퍼포먼스 모드다. 반면 러닝 모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배우는 과정이다. 요리사가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고 맛을 보며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러닝 모드에 해당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는 퍼포먼스 모드와 러닝 모드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퍼포먼스 모드에만 갇히면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되고 새로운 발전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러닝 모드만 고집하면 당장 해야 할 일을 해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모드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나만의 장소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머리를 식히고 영감을 얻고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책을 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고 공원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창의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돕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함과 성장, 그리고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다. 뭔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건 갑작스러운 영감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반복과 실천이다. 천재적인 창의력도 사실은 순간적인 번뜩임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자에 앉히고 꾸준히 해내는 힘에서 나온다. 해밍웨이도 하루키도 그렇게 했다. 그들의 성과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정한 루틴과 작은 습관 속에서 자라났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불을 개는 것 같은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더 큰 목표를 향한 원동력이 된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다. 그리고 꾸준함과 창의력을 키우려면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바쁜 것이 곧 생산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꾸준함과 창의적인 생각은 여유 속에서 깊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이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끔은 머리를 식히고 영감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퍼포먼스 모드와 러닝 모드의 균형이다. 늘 하던 것만 반복하면 발전할 수 없고 새로운 시도만 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도전을 조화롭게 섞어가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도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영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된다. 하루 10분이라도 좋다. 글을 쓰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것. 그런 작은 반복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해보자.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변화를 만든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바로 지금부터